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19일 수요일, 오늘 이슈하고 주식 시황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저녁에 미국이 급등했죠. 미국이 급등했어요. 1%, S&P 나스닥 각각 1% 가까이 급등했고요.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전고점 저항 라인에 다시 한번 가깝게 올라섰습니다. 그 어제부터 이제 FOMC 회의가 시작이 된 거고요. 오늘 저녁이 이제 금리가 발표가 되고 앞으로 그 금리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사실. 근데 주식시장이 하루를 더 기다렸으면 좋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하루 앞두고 지금 보시면은 튀어 올랐죠? 하루 앞두고 튀어 올랐어요. 더군다나 FOMC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무려 7거래일 동안 옆으로 기다가 시세가 터진 거다 보니까 제법 폭등이 나왔습니다. 안타까워요. 하루만 좀 더 기다리지. 하루만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간 올랐습니다. 뭐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호재라는 게 그게 나왔죠. 그 시진핑이 G20에 이제 등장하는 게 거의 확실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이제 어제부로 트럼프가 그랬죠. 시진핑과 좋은 통화했다. G20에서 만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두 정상이 통화를 했다란 얘기는 이거는 뭐 거의 100% 만난다는 얘기죠, 그죠? 제가 봤을 땐 이 뉴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아직 뭐 본장 개장 전이지만은 위안화 환율도 굉장히 강세로 돌아서고 있고요. 뭐 흐름이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어쨌든 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이 점입니다. FOMC 회의 하루 전날에 이미 올라나가지고 그럼 FOMC 회의가 끝나면은 어떻게 돼야 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좀 안타까운 점이죠. 원래 제가 기대했던 건 뭐냐면은 옆으로 이렇게 기었다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어요. FOMC 뭐 금리 인상이다 뭐 인하다 얘기가 나오면은 여기서부터 해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줘야 좀 많이 오르고 오래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지금 재료는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기 전에 이미 움직였다면은 이 재료가 나온 여기 당일에는 요때 가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게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런 재료가 나온다고 한 번 더 오를까요? 그럴 가능성은 조금 좀 그저 미지수죠. 오히려 한 번 올랐기 때문에 어떤 재료가 공개가 돼버리면은 다시 이제 제자리를 찾아 내려올 가능성도 좀 높기 때문에 좀 어쨌든 별로 상승을 바라보는 제 입장에서는 어제 저녁에 미국이 먼저 올라버린 게 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고요. 뭐 주식이 저렇게 움직이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안전자산 선호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조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도 10년물 채권은 또다시 고점을 갱신하긴 갱신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주식이 저렇게 오르는데 10년물 채권이 또 계속 저렇게 힘을 쓸 수가 없겠죠. 그죠? 이제 위험 자산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안전 자산 그만하고요. 아무튼 뭐 그 덕분에 우리나라도 축포를 쏘아 올리긴 했는데 여러분들 뭐 한국장에서 갭상승은 이거는 오히려 안 좋습니다. 아시겠죠? 뭐 늘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오늘 아침에 갭상승이 좀 심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4% 올랐고요. 그죠? 삼성전자가 2.4% 갭상승했고 선물이 선물이 몇 포인트를 뜬 거야, 자그만치. 굉장히 많이 떴죠. 274.7에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장중에는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시초가에 다 팔아버리면은 끝내주게 많이 남겨먹는 장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장 어쨌든 하루빨리 축포를 터뜨려가지고 오히려 내일장이 좀 불안하게 생겼어요. 아무튼 일단 갭상승을 해서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 다행히 뭐 삼성전자 이런 거 보면 갭상승한 자리가 그다지 뭐 썩 나쁘진 않아서 뭐 다행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불안해 보이긴 불안해 보입니다. 그나마 좀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 게 이 지난 전고점 자리 여기 부담스러운 저항 자리를 일단 갭으로 해서 지금 한 번에 넘어가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일단 불안한 하루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불안한 하루, 불안한 내일까지를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제 그렇게 미국이 좋게 반응해 주면서 다시 우리나라 환율도 급속히 9원 빠지면서 안정되고 있고요. 뭐 어쨌든 하루 만에 갑자기 시장이 또 확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일이죠, 내일. 예, 중요한 건 내일입니다. 내일 내일 FOMC 회의 이후에 나오는 반응이 사실 본 반응인데 오늘 먼저 움직여서 좀 불안하단 말씀 계속 드리네요. 어제 뭐 새롭게 나온 얘기들 좀 몇 가지 좀 짚어보자면요. 자, 우선은 그죠? 미중무역 분쟁 이슈 좀 잘 해결돼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건 뭔 얘기지? 파월이 강등 원하냐는 질문에 그가 뭘 원하는지 보자.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참, 사실 이런 짓도 하면 안 돼요. 그죠? 어, 중앙은행장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면 안 되는데, 우리 트럼프 아저씨, 틈만 나면은 파월 의장한테 압박을 하고 있죠. 파월 의장 잘라버린다. 지금 이런 식으로, 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내일이 금리나 금리 인상 뭐 결정이 날 건데요. 아마 금리 동결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미국 중앙은행은 금리 동결시킬 거고요. 단지 이제 뭐 점도표라든가 아니면 의사록 공개해서 아니면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금리에 대한 전망을 조금 좀 완화적으로 갖고 가는 거 아니면 양적 완화에 관한 얘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뭐 제가 봤을 땐 금리는 동결일 것 같고 그런 조치들에 좀 아마 어,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 좀 잘 보시고요. 어제 유로존에서도 그 추가 부양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래 이 유로존 전망이 어땠냐면요. 작년에 같은 경우는 올해 8월 달에 금리를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8월에 지금 이제 6월 중순인데 8월이면은 그저 글러먹었죠? 안 돼요. 유로존은 도무지 지금 금리를 올릴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죠. 뭐 그로 인해서 어쨌든 뭐 유로화 또 추가적인 약세가 또 유로화 약세와 달러화 강세가 또 좀 더 지속될 것 같네요. 그죠? 뭐 당연한 거예요. 그죠? 유로존은 당연히 지금 긴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금통이 나왔네요. 다음번에 금통위 때 25, 0.25% 금리 인하하자 뭐 제한인을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코오롱 티슈즈는 결국 상패 심사 여부로 가네요. 그죠? 요즘 그래핀 테마주도 좀 많이 뜨고 있고요. 그죠? 그래핀주 투자 뭐 요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핀은 어마어마한 신소재긴 한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 그래핀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묻지마식 그래핀 투자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조심해야겠죠? 이게 안타까워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래서 안타깝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좀 그렇다 할 좀 투자할 만한 뭐 그렇다 할 기업이 사실 눈에 띄질 않아요. 뭐 미국 같으면은 예를 들면 다 있죠. 미국 같으면 아마 실제로 그래핀 이런 거 갖고 뭐 이익이 나는 회사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뭐 셰일가스, 셰일오일, 뭐 어떤 뭐 석유 시추라든가 하여튼 뭐 다양한 업종들 우리나라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업종들이 미국엔 다 상장이 되고 거래가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할 만한 업종이 좀 투자할 만한 회사가 별로 없다는 게 좀 안타깝죠. 아무튼 뭐 기업들 관련된 뉴스들은 사실 별로 관심이 없고요. 요즘 요게 주식 요즘 증권업계에선 요즘 요게 좀 난리죠.
HFT라 해가지고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 해서 초당 몇천 번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초단타 매매 메릴 린치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제재하냐 마냐 이제 한국 거래소가 논의하는데, 솔직히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면은 처벌하면 되긴 되는데,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그 자체를 불공정 행위라고 볼 만한 근거가 뭐가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요거와 관련해 갖고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죠. 어디 뭐 그러니까 뭐를 혼내야 될지를 지금 현재 모르고 있는 상황이나, 뭐를 혼내야 될지 얼마나 혼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잘못한 것 같으니까 일단 메릴 린치를 일단은 법정에 세워는 놨는데, 어떻게 혼내보자라는 걸 지금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이제 19일 날 열리는 거죠. 오늘이죠. 자, 아무튼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별다른 뉴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별다른 뉴스는 뭐 눈에 띄는 건 없는 것 같고요. 트럼프는 다음 주 이민자 수백만 명 내쫓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이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런 일련의 사건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냐, 왜 미중무역 분쟁이 풀려가고 있고, 왜 갑자기 잘 있던 이민자들을 내쫓냐, 이런 일들을 바라보는 키는 하나입니다. 이제 트럼프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트럼프가 아마 제가 알기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을 거예요. 트럼프가 대선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선 출마한 상황에서 지금 지지율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트럼프가 더 이상 말썽꾸러기 트럼프가 아니고 좀 말 잘 듣고 차분하고 좀 정상적인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의 트럼프가 이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세상이 아마 좋아질 거예요. 이제 아마 좀 차분해지고.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자고요. 하여튼 주식시장 방향은 뭐 이미 위쪽으로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죠. 하여튼 전 내일이 기대가 됩니다. 내일 FOMC 회의에서 뭐라고 할지, 내일 어떤 정책의 방향이 좀 바뀌는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내일부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기대하면서 오늘 내일 아침을 좀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장들도 성투하시고요. 또 내일도 재밌는 뉴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칠게요.